오늘은 CSS라고 해서 이 HTML 파일을 꾸며주는 그런 언어를 다뤄볼 겁니다. 그 전에 저희 좀 디테일한 부분 조금 더 수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를테면 여기 가운데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 좀 넣어줄 거고요. 그리고 이미지도 좀 넣어보겠습니다. 이미지 파일은 거기 그 제 블로그에서 이 로고라고 하는 이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. 받으셔서 우리 프로젝트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좀 넣어볼게요. 인풋 타입 넘버에다가 다 넣어주겠습니다. 플레이스홀더 제로라고 해주시고 저는 복사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뭔가 그림자 같은 게 생겼죠. 0인데 이건 글자가 아닙니다. 그냥 빈자리를 채워주는 용도고요. 이 자리에 숫자가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. 그리고 교양 합계 점수에는 그냥 0이라고 아예 숫자를 넣어줄 겁니다. 그리고 평점 자리에도 플레이스홀더를 넣어주겠습니다. 전 컨트롤 F로 타입 넘버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한 번에 찾아가겠습니다. 코딩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제 계속 반복 작업입니다. 같은 걸 복사 붙여 넣기 할 때도 있고 조금 변형할 때도 있고 갈수록 제가 말하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어요. 플레이스홀더는 지금 꼭 안 넣으셔도 됩니다. 느끼시기에 별로 필요가 없겠다 싶으시면 그냥 생략하셔도 되지만 이런 게 플레이스홀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. 평점의 플레이스홀더는 저는 .00이라고 적을 거고요. 저장하고 들어가서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점 입력하는 칸에도 그림자처럼 이런 플레이스홀더가 생겼고요. 0이라고 다 적어놨으니까 학생들이 보기에 물론 당연히 학점이니까 숫자를 입력하겠지만 좀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계에는 그냥 숫자를 0으로 일단 넣어줄 겁니다. 여기는 저와 저번에 같이 따라 하셨으면 학생들이 직접 입력할 수 없는 창일 거예요. 학생들이 위에 학점들을 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합산이 되도록 저희가 짜 넣을 거기 때문에 0이라고 일단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다가 토탈에는 value라고 적어주면 value는 제로 저장하시고 마찬가지로 교양 영역 합계에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. 여기죠. value 제로 value가 두 번 나왔네요. 앞에 value는 지워주겠습니다. 앞쪽 value를 지워주고 name도 지워주겠습니다.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보면 플레이스홀더는 드래그 할 때 블록 지정이 안 되지만 value 이 인풋 안쪽에 들어가는 값은 드래그가 되는 걸 볼 수 있죠.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이렇게 기본 값은 0으로 해놓은 겁니다. 자, 몇 가지 더 해보죠. 이를테면 전공 기초학점을 봤을 때 위아래 화살표가 있는데 위로 올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릴 때는 마이너스로 갑니다. 그런데 학점이 마이너스일 수가 없겠죠. 그럼 최소 학점을, 최소 단위를 0으로 설정해줘야 될 겁니다. 물론 마이너스로 입력한 학생이 없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. 사용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설정해 주겠습니다. 저는 input type number에 똑같이 해줄 건데요. 이 안에 속성으로 맨 위에부터 속성에 플레이스홀더 한 칸 띄고 min, 미니멈입니다. 이라고 치겠습니다. 그리고 제로 저장해 주시면 새로 고침 해보면 방금 수정한 것이 이 칸입니다. 이 input 창. 그러면 방금 미니멈 최소값을 0으로 설정해줬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0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지금 합계 칸 외에는 밸류를 지정해주지 않았지만 다른 칸도 밸류가 없을 때는 그냥 0으로 취급됩니다. 처음에는 참고하시고요. 올라가는 건 올라가지만 내릴 때는 0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 다른 창도 이렇게 설정해 주겠습니다. 미니멈 제로 전 복사해 줄게요. 물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복붙보다는 직접 입력하시는 게 익숙해지는 데는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좀 더 익숙해지기 원하시면 직접 쳐보시고요. 더 편한 걸 원하시면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지금 교차 인정 부분에도 붙여넣기 했는데 저희 학교에는 교차 인정은 최대 6학점밖에 인정해주지 않아요.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맥스 6이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. 들어가서 교차 인정의 학점을 보면 6까지가 최대죠. 더 이상 아무리 위에 버튼을 눌러도 올라가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줄 수 있고요. 계속 해볼게요. 부전공. 그 다음 평점인데요. 평점에도 일단 넣어주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돌아와서
세로 고침을 했을 때 평점 인풋에 1씩 올라가다 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리고 최대 만점 기준이 4.5점이기도 하고, 또 보통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계산을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걸 눌렀을 때 0.01씩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쳐보시죠. 일단 맥시멈을 저는 4.5로 정할 거고요. 4.5. 그리고 스텝이라고 해주겠습니다. 스텝. 그리고 여기서 0.01 이라고 치시고 저장하십시오. 세로 고침해보면 네, 칸이 좀 줄어들었는데요. 올려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요. 한 4.4 정도로 해봤을 때 쭉 올려보면 4.5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. 만점 기준 자체가 4.5이기 때문에 이 이상 올라가게 두면 안 좋겠죠. 하나만 더 해보죠. 저는 전공 필수 과목이 전공에 포함되는 거든요. 저희 학교는.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에 여기 입력했을 때는 특별히 총 이수학점에 합계가 되지 않을 거고요. 근데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전공 요 기준이 되는 칸 아래에다가 전공 필수를 포함한다는 문구도 넣어주겠습니다. 전공 인풋 타입 텍스트 여기다가 저는 BR 줄바꿈 태그를 넣어줄 거고요. 스팸 태그로 해볼까요? 전필 포함 저장. 세로 고침해보면 이 전공 학점에 전공 필수를 포함한다는 표시를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복수전공, 부전공, 교직 이런 라벨들도 줄바꿈을 해줘서 표의 너비를 좀 줄이겠습니다. 요 사이에다가 BR 태그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. 세로 고침 해주면 네, 이렇게 복수전공 학점 입력할 수 있지만 해당 없다면 체크할 수 있게 해줬고요. 설계전공 마찬가지고요. 부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직도 마찬가지입니다.